자, S-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좋은지 이름이니까 S-오일. 뭐 잘 아시다시피 S-오일 정유사죠. 이 정유 업종은 과점 업종입니다. 독점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독과점 규제, 이래서 독점, 과점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상징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옛날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유는 뭐 이게 4사가 다 했자면 4개 회사가 다 전체를, 국내 증시 전체를 다 해먹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4개 회사, 3개사, 4개사만 담합을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여 년 전에 공정위에서 작정을 하고 이 정유사의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결과를 두고 뭐 언론에서 뭐 대서특필하고 뭐 난리였었죠. 그래가지고 뭐 천문학적 벌금, 과징금, 뭐 철퇴 뭐 이러고서 뭐 언론을 도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됐었냐라고 하면요, 4년 동안 담합을 해서 2조 원을 먹고 그리고 200억 두들겨 맞았습니다. 과징금으로. 담합에 참여했던 회사들 건설,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건설사 담합, 입찰 담합이고요. 2조 해먹고 200억 벌금 낼 거면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지금 공매도가 그러죠. 공매도 그렇게 해먹고 2천만 원 과징금 두들겨 맞고 철퇴 맞았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2천만 원 과징금 맞았다고 철퇴? 그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공매도. 그렇죠. 자, 이게 정유 업종의 구조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시기들 좋았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유 업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굴곡을 좀 상당히 많이 타요. 이게. 그래서 이 정유 업종의 경우에는 그냥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업종이 2가지가 있는데요. 업종을 따질 필요가 없는 그게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마진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마진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라서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그 마진, 이 마진자가 붙는 2개의 업종이 있는데, 하나는 은행이고요. 은행의 예대 마진입니다. 예금과 대출 간의 격차죠. 이래서 은행은 어떤 식으로든 예대 마진을 계속해서 벌리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 지난번처럼 금리가 열심히 오르던 시기에는 대출 금리는 팍팍 올리고, 그리고 예금 금리는 느리게 찔끔찔끔씩 올라가고, 이래서 격차를 시키고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서는 반대로 예금 금리는 팍팍 내리고 대출 금리는 찔끔찔끔 느리게. 이 구조 잘 아시죠? 우리 유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은 번개같이 빠르게 팍팍 올라가고, 내릴 때는 아주 느리게, 최대한 느리게 찔끔 내려오고, 그래가지고서 너네는 국제유가 요금이 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국제유가 지금도 내리지 않습니까? 국제유가는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기름값은 도대체 왜 안 내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정유사는 지난 20년간 항상 똑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게 예전에 기름값이 비쌀 때 도입을 해서 20년 늦게 이 핑계 하나 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로. 우리 정유사는 왜 기름을 늘 비싼 값에만 도입을 해? 싼 때 도입을 안 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기름이, 그래서 유가가 뭐 90달러 갈 때는 연락에 도입을 하고, 유가가 70달러 내려오면 도입 안 하고 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그 회사가 장사가 되나요? 항상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는 대표적인 악덕 기업 은행, 정유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죠. 이 정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예전에 우리가 정유라고 그래서 이렇게 묶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거의 다 유명무실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표 에너지사인 SK 같은 경우에 SK 이노베이션이죠. 근데 SK 이노베이션 지금 뭐로 취급합니까? 정유가 아니죠. SK 이노베이션 2차전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유 부문을 사실상 대표하는 종목 그냥 이거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정유하고 화학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골드케미칼의 쌍둥이 종목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S-오일이고요. 2차전지 그쪽엔 뭐 그 SK 이노베이션은 아예 보지 않고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케미칼, 제가 맨날 골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놈이나 이놈이나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깨져 내려왔다라는 얘기죠. 똑같이 이거 꼴되고 뭐 형제미라 뭐 사촌 형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업황 자체도 그래서 정유 예전에 차화정에서 2010년에 그 유명한 차화정 장세가 있었죠.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흐름이라서 항상 업종이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늘 같이는 않아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앞서서 이 S-오일의 경우는 이미 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작년 10월 달부터 이런 저가 대형주들을 뭐 시클리컬 쪽이건 혹은 내수 소비 쪽이건 열심히 사들어서 이제 그 중에서 이 시클리컬은 계속해서 업종이 업황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좀 빠지고 내수 쪽에는 백화점주 뭐 신세계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계속해서 사들고 있죠. 그래서 주로 연기금이 숏커버 들어올 때 올라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딴 거 없이 정제 마진 딱 한 개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 정유는 정제 마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제 마진 얘기만 나오고 있죠. 이게 다니까요. 정유는 그냥 계속해서 정제 마진이에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오르냐 내리냐 오르냐 내리냐 그래서 오로지 정제 마진 얘기만 하죠. 얘는 늘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요. 이거 지금 S-오일 주가 유가 추이를 일으켰는데 유가하고 똑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이라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제 마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유가는 내리고 정제만은 오르고 정유업계 모처럼 만의 햇살 3월달입니다. 3월 14일 기사죠. 그로부터 딱 2주일 후에요. 유가 정제 마진 뚝뚝 다시 헐렁뛰면은 이 정유사는 뭐 이건 뭐 무슨 사업을 얘네는 사업을 뭐 주간 단위로 사업하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다시 또 한 달 후에 정제 마진 악화에 신사업 막힌 정유사 개소세 두 번 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팔수록 손해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정제마진 개선 4월도 자 보세요. 4월 6일에는 뚝뚝 다시 허리띠 멜라는 정유사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로부터 2주일 후에는 정제마진 2주 연속 상승을 그랬다가 그 다음 다시 또 2주일 만에 다시 팔수록 손해다 그랬다가 얘는 주간 단위로 운영하는 회사인가봐요. 아주 웃기고들 자빠졌죠. 자, 정제마진 도표를 통해서 저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블로그인데 여기 뭐 이렇게 도표를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요. 핀란드 석유회사 제공하는 정제마진 추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요게 뚝뚝 떨어진 거 가지고 뚝뚝이라 그랬다가 또 올라가는 가지고 뭐 개선된다 그랬다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상으로는 개선 추이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개선 추이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사실 맞긴 맞죠. 맞긴 맞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서 차트로 들어와서 보면요, 이 S-오일은 지난번에 그 전에 저희가 2번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자주 분석은 안 해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2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습니다. 저 앞쪽에서 6개월 전에 한번 6개월 전 저 바닥에서 반등 나왔을 때 작년 이제 10월 달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들어올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그때도 정제마진 개선 기대라 그러면 주가 다니거든요. 바닥일 가능성 없다. 이게 실익 없다. 사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완전히 떨어져 개똥바닥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모멘텀은 좀 취약하다 이거죠. 그러나 일단 너무 내려와 있다. 그리고 정제마선은 개선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 숏 커버링 예상이 된다. 이제 숏 커버링입니다. 숏 커버링. 그렇죠. 공매도 때리고 그리고 저가에서 커버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드렸고 그 커버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지금 지수 계속 올라가는데도 얘 지금 엊그제까지 지난주까지 지난 주말에 신저가였잖아요. 지난 주말까지.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아주 깊은 바닥, 펀더멘틀 대비 바닥 종목 그냥 자체로 똥인 종목, 어저께는 2차전지가 올랐었고요. 이렇게 해서 똥인 종목들 이거 커버돼서 올라 들어오는 시대다라는 얘기예요. 자, 연기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연기금이 좀 커버 들어와 주면 오르고, 연기금 빠지면 쳐내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연기금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연초에 이럴 때 조금 강했었고요. 이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현재의 조건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우선 환율도 그전보다 좀 내려가죠. 환율도 조금 뭐 아주 옛날 수준으로는 가지 못해도 그래도 고환율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는 유가 이거를 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재료를 수입해 오는 업종이잖아요. 음식료처럼 원재료를 수입 업종하는 종목들이 회사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환율 쪽에 우호적인 면 있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이렇게 이 정제마진은 반드시 유가가 내려가는 쪽에서만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주로 사실은 유가가 올라가는 쪽에서 확대가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유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유 업종들의 경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구조는 아니에요. 정유 업종은 유가가 올라갈 때 날려주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현재로 친다 그러면 화학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정유 업종의 경우에도 업황 자체가 돌아 나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이르다는 얘기죠. 제가 앞서서 한 달 전에 분석해드린 것처럼 숏 커버링 시세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숏 커버링 시세.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 지금 딱 이거 뭐 수급만 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잠시 지지부진한 흐름 또 샀다 빠지고 뭐 연기금 뭐 다 단타죠. 한전도 단타, 삼성전자도 단타, 하이닉스도 단타, 하나에어로도 단타, 현대로템도 단타. 뭐 단타가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는 우리 연기금 또 단타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와서 일단 커버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당장 보시다시피 일단 라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SOE를 뭐 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바닥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목들 같은 경우는 대개 한 두 방 정도 나오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디하고 비교를 하면 되냐 그러면 요게 신저가 들어오고 쇼커브링 급반등 나오는 요거 요쪽까지도 아직 조금 모자랄 것 같고요. 딱 요 수준 정도가 되는 건데요. 요게 요 수준 정도 되는 건데 이거 개발에 땀난다 그래 봐야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돌아 들어가자 그러면 실적 전망부터 정제 마진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두 주 단위로 정제 마진이 좋아졌다 그랬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랬다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참고로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만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가 동시에 다 등장하면 두 주 정도라 그러면 거의 동시로 봐야 되죠. 이런 시클리컬 업종에서 얘네가 주간 단위 사이클로 돌리게 업황이 도는 형태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선되자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후년을 본다고 해도 이전 2021년 2022년에 반토막 3분의 1토막밖에 안 돼요. 주가 가겠습니까? 최악만 벗어난 거죠. 최악만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답니다. 방금 통과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파시고요. 단타로 들어가신 분이라면 어제에서 오늘 정도의 짧은 단타로 끝났다.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등이 좀 더 나올 거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업황 훨씬 좋은 종목들 혹은 단기적인 테마주들 뭐 수탁이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때문에 요거보다 더 낮고 저평가되고 확실히 오를만할 수 있는 종목들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얘는 지금 실적이 박살나서 신저가인 거고요. 실적이 박살나지도 않고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는데 주가 하나도 못 가고 헤매던 종목들들이 깔려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100개가 넘는다. 도대체 지금 2024년 작년부터 제가 지금 100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장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올랐던 GNC 에너지. 자, 그래서 작년에 1차 한번 오르고 올랐던 모습을 고스란히 내줘 버려가지고 그전에도 올랐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 연말까지 해서 11월 달까지 5천원 그대로예요. 주가는 이꼬라지인데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작년 실적이 이랬거든요. 응? 분기 실적으로도 본다 그러면 작년 실적에 분기 실적 살펴보면 이미 20억, 30억, 130억에서 3분기까지 이미 170억이 넘는 이익이 나와 있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 170억이에요. 그 3분기까지만으로도 이미 그 전년도의 실적을 훨씬 넘는 60%를 당연히 올라왔어야죠. 이런 종목이 아직도 1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100개 지금 하나씩 매일 한 개, 두 개씩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게 이렇게 묻어놓고 편안하게 그냥 묻어놓고 먹자, 크게 먹자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짧게 끊어먹는 걸로 속한다 라고 하시면 끊어먹는 것들도 계속 드리죠.
어제 같은 날 코로나 뭐 이래서 그날 아주 부각되는 테마가 있을 때 원전주 미치고 나갈 때 원전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쪽에 저가들 막 튀어오르는 종목들 널려 있죠. 이런 거 다 뽑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좋은 종목 받으시고요. 괜히 쓸데없는 데서 에너지 낭비들 하지 마시고, 자, 좋은 종목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작년 그만큼 고생했으면 상한가도 좀 먹어보고 더블도 좀 먹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더블 종목이 벌써 몇 개가 나왔습니까?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건수익 내시기 바랍니다.